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패션과 관련된 패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 중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군대를 갈 남자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자분들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이 군복에서 시작됐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군대에서 나오는 그런 보급품들은 싸제에 비해서 조금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의류의 80% 정도가 군복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군복 중에서 우리 남자분들 또 제대할 때 꼭 갖고 나오는 요 깔깔이, 저 예비역 오빠들이 입고 다니는 거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런 깔깔이도 작년 겨울 정도 또 재작년 정도에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됐죠. 경량 패딩으로 이렇게 또 많이 입고 있죠. 자켓 안에다가 이제 입기도 하고 보온성도 있고 가볍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이런 군복이 패션으로 자리 잡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요, 인강 준비를 하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자료를 막 사진을 찾다 보니까 군복이 진짜 우리가 입고 있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잇 아이템, 패션 아이템으로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바로 트렌치코트입니다. 트렌치코트는 이렇게 군복으로 입었던 것인데요. 흔히 우리가 트렌치코트를 바바리라고 부르죠. 바바리로 유명한 데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에 버버리란 메이커가 있죠. 그 버버리가요, 영국 사람인 그 토머스 버버리가 1914년에 육군의 그 승인을 받고 육군 군용 레인코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당시 레인코트는요, 발수 효과가 있어서 약간 코팅이 되어 있어서 비에도 강했다고 해요. 비에도 강하고 보온성도 높은 이 트렌치코트, 이것이 엄청난 패션 아이템이 됐죠. 여성분들 봄, 가을에 트렌치코트 꼭 입잖아요. 베이지색은 기본으로 입고 빨간색도 또 사고 남색도 또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트렌치코트는 이제 트렌치라는 용어 자체가 바로 참호, 도랑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랑이나 참호 안에서 이제 습기에 강하고 그리고 보온성이 높은 실용적인 코트, 그것이 바로 트렌치 코트가 된 것이죠. 자, 실제로 요즘에 이런 트렌치 코트 패션 아이템으로 많은 분들이 입는데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러한 트렌치 코트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군용으로 썼던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트렌치코트의 이 앞쪽 어깨에는요, 한 번 덧대 있는 게 있어요. 그 덧대 있는 건 이 개머리판을 얹고 사격을 하기 위한 그 덧댐, 그리고 여기 안장의 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위에 안장의 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물통을 매달다든지 쌍안경을 매달아 가지고 바로 볼 수 있게, 그리고 허리춤에 D자형 벨트도 수류탄을 거는 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앞에 디테일, 트렌치코트는 반드시 요거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단추 이렇게 딱 여미는 거, 이거는 군인들이 스트랩 같은 거 있잖아요. 스트랩, 군인들이 참호를 팔 때 팔을 한번 걷고 스트랩을 더 조이게, 그런 용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멋지려고 멋있으려고 트렌치코트의 하나의 디테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디테일이 군복인 트렌치코트에서 나왔다라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군복에서 시작된 패션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요거 진짜 놀랐어요. 바로 짜잔, 가디건입니다. 가디건은 환절기에 잇 아이템이잖아요. 그쵸? 잠깐 벗기도 편하고, 요거 이제 쫑쫑쫑 이제 여민 다음에 어깨에다가 살짝 꾸안꾸의 대표적인 패션 대명사가 가디건 아닙니까? 교복에서도 가디건 많이 입고 웬만한 유니폼에 가디건이 있는데요. 이 가디건도 군복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가디건이, 영어로는 카디건이 맞는 용어죠. 카디건 백작이 이것을 고안했다고 하는데요. 이 카디건 백작은 아주 옛날 분이에요. 이분이라고 합니다. 이 카디건 백작과 관련된 이야기는 크림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853년에 크림 전쟁 당시에 영국하고 러시아랑 싸운 거잖아요. 영국 귀족 출신의 이 카디건 가문의 이 카디건 백작이
이 카디건 백작이 이끄는 그 군인들이 이 카디건을 입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러시아 포대에 돌격하고 큰 승리를 얻은 일이 있어서 이 카디건이란 옷이 유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병사들의 헤어스타일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단추를 달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크림 전쟁 크림반도 당시에 좀 추웠다고 합니다. 러시아랑 싸우다 보니까 그 위에도 좀 올라가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처음에는 뜨개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손뜨개 상의를 만들었는데, 이 춥고 그런 와중에 병사가 이제 다쳤을 경우에 벗기기 편하게 만든 게 바로 카디건이다 라는 거. 와, 카디건이 이렇게 군복에서 나왔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의외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름이면 가장 무난하게 입는 티셔츠. 이거는 지금 군인들의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도 군복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완벽한 정설은 아니는데 카더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옛날 1890년에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해군들을 이렇게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쭉 군함을 둘러보는데, 여왕이잖아요. 영국 여왕. 근데 그때 이제 해군 선원들이 다 이렇게 민소매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민소매를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입은 그 민소매로 이렇게 민소매가 있으면 이제 겨드랑이가 이렇게 겨드랑이 털이 이게 무성이 있는 걸 보고, 아, 여왕이 이걸 보고 좀 불쾌하거나 놀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소매를 좀 붙였다고 합니다. 겨드랑이를 가리기 위해서 겨드랑이 밑으로 붙인다든지. 그래서 티셔츠가 나타났다. 다소 민소매보다는 결을 가려줄 수 있으며, 그러면서 곁담 흡수도 되고, 그리고 이 털도 가려줄 수 있는 아이템 티셔츠가 그때부터 탄생이 됐고요. 어찌되었던 티셔츠는 또 그런 군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는 1, 2차 세계대전에 군인의 속옷으로 티셔츠를 많이 썼는데, 특히 2차 세계대전에 자신들이 승리했다라는 그런 기념품으로 고향에 티셔츠를 가져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군대마다 마크가 있는 티셔츠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군대 티셔츠가 있다라는 거. 지금도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아이템이 또 티셔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패션인데, 이것도 군복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바로 더플 코트, 일명 떡볶이 코트라고 하죠. 가운데 저 나무 막대가 떡볶이 같다. 그래서 떡볶이 코트였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좀 복고 느낌의 이 떡볶이 코트가 유행을 했었고, 대학교 때 또 유행했었고, 최근에는 루즈핏으로, 이 할아버지 입으신 핏 좋네.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톰보이에서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유행을 했는데요. 이 더플 코트는 어부들이 바다의 매서운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입었던, 해군들이 입었던 그런 군용 코트라고 합니다. 벨기에의 더플 지방에서 처음 생산되는 그 원단을 만들었다 해서 더플 코트가 된 건데요. 마치 이태리에서 가져온 원단으로 만든 이태리 타올, 그런 식으로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해군이 방한복으로 유용하게 활용해서 입었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더플 코트. 뭔가 올드한 매력과 캐주얼하면서도 좀 예뻐요. 이렇게 여미는 것 자체가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자주 입는 더플 코트. 자, 다음은요. 이것도 제가 이거는 제가 남성이 입었을 때 멋있다 라고 느끼는 그 코트인데요. 바로 피코트입니다. 피코트의 핵심은 이렇게 더블이라는 건데요. 피코트를 입으면 일반적인 남성도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또 이렇게 깃을 세워주는 센스. 피코트 멋지죠? 캐주얼하게 청바지 입어도 멋지고, 이렇게 정장 바지 입어도 멋진데요. 이 피코트는 더블 브레스티드라고 해서 이게 더블 단추, 두 줄의 단추가 쫙 여미어 있는데, 이 이중의 단추가 이 심장 부분을 보호해줄 수도 있으며, 또 보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천을 이중으로 안에다가 또 여며가지고, 그때 당시 영국의 이런 칼바람을 막아줬고, 체온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요즘에 피코트 많이 입죠? 남성분들이 요런 식으로. 아, 이거 딱 대학생 룩으로 딱이다. 이런 선배 있으면 심쿵할 것 같아요. 남색 피코트 너무 멋지다. 자, 남성분들 올겨울에는 피코트 하나씩 장만하시는 걸로. 이 첫 번째 입은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무심한 듯 이렇게 삼성, 제가 아디다스 진짜 좋아하는데, 아디다스 운동화에 청바지에 남색 피코트에 일단 얼굴이 완성이 됐네요.
패션의 완성. 저기다가 딱 책가방. 와, 완전 유정 선배룩. 와, 멋져요. 저도 이런 식으로 핏코트도 군복이었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는 역시 군복으로 시작됐다고 하면 요게 빠지면 안 되죠. 제가 딱 입은 스타일. 요거는 조금 변형된 야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상을 좀 얇게 여름 스타일로 나온 건데 여기저기 주머니가 달려있고 재질이 좀 때가 잘 안 타면서도 또 빨리빨리 마르는 튼튼한 재질, 바로 야전상입니다. 야상은 뭐 군복의 가장 대표적인 밀리터리 룩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요렇게 군복이 주머니 요렇게 있고 빳빳한 2000, 아주 튼튼한 2000, 이것이 바로 야상의 시작인데, 다른 말로는 M65 필드 재킷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M65 필드 자켓은 언제 탄생을 했냐면 바로 베트남전인데요. 베트남이 더울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지만 베트남의 그 중부 고원 지방에 좀 위로 올라가면 꽤 추웠대요. 그리고 거기 열대 지방에는 스콜이라고 하는 국지성 소나기처럼 비가 막 매일 내려요. 그리고 나면 밤이 되면 살짝 선뜻하게 춥거든요. 이 미군들은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베트남에서 코트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온성도 있는 이 야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야상이 너무 편한 거야. 제대하고 나서도 그때 야상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그 야상을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 입었고, 너무 스타일 괜찮은데? 그러면서 디자이너들이 비슷한 스타일로 야상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가장 유행하는 게 또 야상 아닌가. 환절기 때 야상하고 트렌치 코트만 있으면 끝나죠. 야상이 어떤 식으로 요즘에 막 나오고 있냐면 요렇게 야전상이, 저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요. 딱 끈도 조일 수 있고 때도 잘 안 타. 잘 안 빨아도 되고, 그리고 은근히 따뜻해. 그래서 이 카키색은 또 어디에나 받쳐 입기 좋은 가장 대표적인 군복 아이템 중에 유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야상 중에서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주머니가 이게 목 쪽에 있고요. 도톰하게 카라를 세우기도 편한데 거기에 주머니 접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야상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모자가 달린 야상이라던가, 요즘엔 다양한 스타일로 다양한 컬러로 야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상 말고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뭐 사진 굳이 안 보여드려도 아시겠지만 손목시계. 의외로 손목시계는 남자분들 군대 갈 때 전자 손목시계 꼭 가져가잖아요. 시침분침 있는 거 안 되고 꼭 전자여야 된다는 이유가 있던데, 어쨌든 이 손목시계도 군인을 위한 아이템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회중시계, 이렇게 끈으로 된 그런 식의 회중시계를 갖고 이렇게 봤는데, 전장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딱 시계를 딱딱 봐야 되고 빨리 그 작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급하게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손목시계가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소개하지 않은 거 간단하게 한번 군복에서 시작된 패션 아이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일명 개파카. 요거는 야상하고 좀 비슷한데 안에 살짝 털 달리기도 하고 보온성이 들어간 그 개파카 있잖아요. 이 피시테일 파카, 이것도 군대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요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많이 입는 이 피시테일 파카, 그뿐만이 아니라 요것도 이제 봄, 가을에 패션 아이템으로 자주 나오죠. 항공 잠바, 그죠? 항공 점퍼, 항공 재킷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군들이 주로 많이 입었던 이 항공 재킷은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기 목 쪽에 털 있고, 요거 가죽으로도 나오고, 그쵸? 가죽 자켓으로도 나오고, 플라이트 재킷이라고 하는데 항공 잠파, 항공 점퍼. 네. 자, 그리고 하의도 있습니다. 하의는 뭐 치노 팬츠. 아니, 이것도 군복이었어? 미 육군의 작업복이었대요. 아래로 좀 좁아지면서 두 번 접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치노 팬츠. 밑에가 좁아져야지만 이제 그 군화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이런 치노 팬츠 뿐만이 아니라 카고 팬츠, 그쵸? 카고 팬츠, 여기에 막 탄약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주머니 여러 개 있는 낙하산 부대를 위한 바지였다고 합니다. 카고 팬츠 너무 유행이었죠, 그쵸? 우리 이효리가 많이 입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전 놀랍게도, 전 줄무늬 매니아거든요. 줄무늬 완전 사랑하는데 요것도 해군의 아이템이었습니다. 바로 브레통 셔츠라고 하는데, 이런 줄무늬 뭐 셔츠, 마린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줄무늬를
요거 스타일 솔직히 꼼데가를 통해서 많이 나왔었죠. 프랑스 해군부터 요즘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는 브레통 셔츠, 왠지 줄무늬 멋지잖아, 힙하고. 요것도 역시 해군의 아이템이었다라는 거. 또 요거 말고도 워커 패션도 군인 워커고, 요거 라이방. 자, 에비에이터 선글라스는요, 실제로 이런 공군이 보안경으로 처음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색깔이 사실은 이렇게 까만색이 아니라 노르스름한 색깔, 보안경으로 썼다가 너무 멋진데? 아까 항공잠파, 지금 항공점퍼에다 이거 딱 쓰면 패션 완성이잖아요. 너무 멋져. 그래서 이게 선글라스로 이제 유행을 하게 된 거고, 딱 요 디자인만 계속 고수하는 레이벤. 레이벤은 이제 우리나라 발음으로 라이방이 된 것이죠. 일본에서 온 건가? 라이방. 자, 어쨌든 이것도 군용 보안경에서 나온 거라는 거. 그 공군의 보안경에서 나오게 되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주지 않은 것도요,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들, 와, 진짜 우리가 입고 있는 근대적인 의복의 80%는 군복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쭉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럼 좀 남성 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전쟁은 1, 2차 세계대전은 여성의 패션도 많이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참호전, 총력전, 그리고 새로운 무기의 등장이었는데, 총력전이라는 거는 막 이제는 한 명이라도 귀족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남자면 무조건 입대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고, 마을에 여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농사 짓고 공장에서 들어가서 일하고 군수공장에서 무기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치마를 벗어 제끼고 요렇게 남성 이런 유니폼을 입는다던가 이렇게 총알 만들면서 남성스러운 그런 식의 의상을 여성들이 입게 되는데요. 여성들도 트렌치코트를 입게 되고 여성들도 군복을 입게 됩니다. 이제 농사를 짓는데 치마를 입고 농사를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입었던 그 바지를 자기한테 맞게 수선을 해서 입고, 남편이 입었던 그런 멜빵 바지 같은 거를 허리띠를 해서 입고, 이런 식으로 여자가 처음으로 바지를 입게 되는데요. 그런 식의 패션의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엔드로지너스 룩이라고 합니다. 엔드로지너스. 이 엔드로지너스 룩은 그리스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리스에서 이 엔드로스라는 말은 남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고, 지나케아라는 말이 여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거 여자와 남성이 합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유니섹스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엔드로지너스 룩은 여성은 남성스러운 옷을 입게 되고, 남성은 좀 핏을 중시하고 약간 타이트하면서 여성스러운 옷을 입게 되는 교차로 이제 패션을 이렇게 교차로 입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좀 다소 보수적으로 여자는 코르셋을 입고 꼭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되고, 여자는 꼭 갖춰 입어야 돼, 캐미소를 입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남자는 반드시 바지를 입어야 되고, 신사가, 영국 신사들은 이렇게 이렇게 딱 코트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제 교차해서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유니섹스 캐주얼 룩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어쨌든 1차 세계대전 때 여성이 처음으로 바지를 입게 됐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군수공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사무직이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여성이 1차 세계대전에 각각의 위치에서 아주 활약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여성들도 나도 전쟁에 가담을 했고 전쟁에 기여를 하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를 달라? 참정권을 달라. 왜 우리는 선거권을 주지 않느냐? 이런 식의 여성 참정권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고, 이제 여성도 선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자, 여성, 이런 재산과 관계없이, 그리고 남녀에 관계없이 모두 20세 넘으면은 선거를 하게 되는 보통 선거가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엔드로지너스로 여자도 패션이 바뀌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자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제모기 하면 질레트죠. 질레트 제모기가 이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여자들이 바지를 입으면서 스커트 자체도 되게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 여자들의 유니폼도 짧아지게 되고, 그리고 다리가 노출이 돼요. 그전에는 다리를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북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제 다리가 노출이 되면서 꼭 남자가 털이 흉해 이런 건 아니지만, 다리를 노출하게 되면서 매끈한 다리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이러면서 이제 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면도기가
1915년에 이제 질레트에서 처음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긁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면도기도 처음 제모기도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런 전시 주얼리, 전시에 이런 약혼자 반지, 주얼리 이런 것들도 화려하게 유행을 했으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전시에 메이크업도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이 이제 노동자로 군수용품에 막 일하면서 원래 사회가 흉흉하고 전쟁 중이고 경제적으로 안 좋을 때 여성의 립스틱이 빨개진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메이블린이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가 바로 1차 세계대전이고, 뭐 메이블린 마스카라로 유명하죠. 뭐 석탄에다가 기름 묻혀서 막 마스카라 만들고 아이라이너 개발한 데가 이 메이블린이잖아요. 이게 바로 전쟁 때 또 유행을 하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각종 패션 아이템이 모두 다 전쟁과 1, 2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고 군복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여성들이 좋아하는 메이크업, 코코 샤넬의 그런 의상들도 역시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913년 정도부터 이제 코코 샤넬이 오픈을 하게 되고, 샤넬이 이런 슬랙스, 바지와 짧은 재킷, 샤넬 재킷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더 유니섹스적인 그런 식의 여성의 의상을 만들었고, 그것이 또 유행을 하게 되면서 코코 샤넬도 그때부터 성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패션의 시작이 군복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군복에서 시작된 그런 패션 아이템 중에서 무엇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저는 아무래도 야상이 짱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패션, 군복, 패션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많이 찍고 와가지고 말이 좀 버벅거리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